미 전역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려 하루 신규 감염자가 140% 급증했습니다. 미국민 가계부채가 팬데믹 기간 중에 젊은 세대일수록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민들의 28%나 비용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서민 생활고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동차 가격의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중고차 값도 지난해 비해 30% 급등했습니다. 연방법원의 판결로 다카 추방유예 정책의 갱신은 계속 허용되지만 신규 신청과 승인은 중단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는 반면 백신 접종은 제자리 걸음하며 50개 주 전부에서 신규 감염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하루 감염자는 보름 만에 140%나 급증했습니다. 단지 백신 접종 완료율이 55% 이상 되는 지역에서는 중증 발병 입원 환자와 사망자들이 크게 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는 백신 접종이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사이에 델타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려 팬데믹의 재발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새로 걸리는 하루 신규 감염 환자들은 현재 3만 1,745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름 전에 비해 140%나 급증한 겁니다. 더욱이 미 전역 50개 주와 워싱턴 DC 등 전국에서 신규 감염 환자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이 신규 감염자 증가율과 중증 발병 입원 환자와 사망자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율이 34%에 불과한 남부 엘라바마주는 하루 신규 감염자들이 4,444명으로 보름 만에 무려 310%나 급증했습니다. 엘라바마에선 입원 환자들도 평균 402명으로 47%, 사망자들은 하루 평균 6명으로 보름 만에 86% 증가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율이 37%에 불과한 조지아주에선 하루 감염자들이 평균 906명으로 보름 만에 193%나 급증했고 입원 환자는 889명으로 44%, 사망자는 10명으로 54% 크게 늘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율이 43%로 낮은 편인 텍사스에선 하루 평균 신규 감염이 3,190명으로 119% 급증했고 입원 환자는 2,785명으로 43%, 사망자들은 26명으로 5% 늘어났습니다. 접종 완료율이 47%로 과반에 미달하고 있는 플로리다는 하루 평균 6,500명이 새로 감염돼 190%나 급증했고 입원은 3,600여 명으로 73%, 사망자들은 34명으로 12% 각각 증가했습니다. 반면 백신 접종 완료율이 50%를 넘긴 지역에서는 비록 감염자들이 많이 늘고 있으나 중증 발병 입원 환자들과 사망자들은 상대적으로 적게 늘거나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백신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53%인 버지니아에선 하루 평균 감염자들이 261명으로 보름 전에 비해 47% 늘어났으나 입원 환자는 254명으로 3% 늘어나는 데 그쳤고 사망자는 하루 평균 4명으로 보름 전보다 오히려 13% 감소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58%로 비교적 높은 메릴랜드에선 하루 감염자가 144명으로 124% 늘어났지만 입원 환자는 263명으로 9% 줄어들었고 사망자도 하루 평균 3명에 그쳤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비율이 52%인 캘리포니아에선 하루 평균 신규 감염이 3,500명으로 198%나 급증했으나 입원 환자는 1,928명으로 42%, 사망자는 30명으로 22% 소폭 늘어났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율이 56%인 뉴욕에선 하루 평균 신규 감염자가 880명으로 보름 전에 비해 167%나 급증했지만 입원 환자는 740명으로 큰 변화가 없고 하루 평균 사망자는 6명으로 8%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미국민들의 가계부채가 팬데믹 기간 중에 고령층을 제외하고 젊은 세대일수록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세에서 24세 사이인 Z세대에선 주로 학자금 융자와 신용카드 사용 때문에 67%나 급증했고 25세에서 40세 사이인 밀레니얼 세대는 학자금과 신용카드, 주택 모기지 때문에 11.5%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구촌을 휩쓴 팬데믹으로 미국민들의 가계부채가 14조 5천억 달러로 늘어났으며 76세 이상 고령층만 줄어들었을 뿐 다른 전 세대에서 증가했습니다. 미국민 가계부채 14조 5천억 달러는 국내 총생산 대비 78%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12위를 기록한 것입니다. 한국은 101%로 7번째 가계부채가 많은 국가로 나타나 미국보다 가계 빚더미가 무거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의 가계부채 가운데 70%는 내 집 마련에 필요한 주택 모기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에 따른 정신적 충격까지 반영된 듯 세대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76세 이상 고령자들만 가계부채가 2019년 가구당 43,300달러에서 2020년 41,300달러로 4.6%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18세에서 24세 사이인 G세대는 9,600달러에서 16,000달러로 67.2%나 급증했습니다. Z세대의 가계부채는 비록 총액에서는 적은 수준이지만 학자 융자금 때문에 급증한 추세를 보였습니다. 25세에서 40세 사이인 밀레니얼 세대의 가계부채는 2019년 78,400달러에서 2020년 87,400달러로 11.5% 늘어났습니다. 이 세대의 가계부채에서는 주택 모기지 빚이 24.2%를 차지해 내 집 마련에 따른 빚이 늘기 시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 등 젊은 세대의 가계부채에선 20%는 학자금 융자이고 25%는 신용카드 사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1세에서 56세까지의 X세대는 13만 5,800달러에서 14만 6,000달러로 3.5% 증가했습니다. 이 X세대의 가계부채는 전 세대 중에서 총액으로는 가장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시기이며 전체의 42%는 역시 내 집 마련에 따른 주택 모기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57세에서 75세까지의 베이비 부머들은 9만 7천 달러에서 9만 7,300달러로 0.3% 소폭 늘어났습니다. 베이비 부머들의 가계부채에서는 29%가 주택 모기지로 나타나 통상 15년 내지 30년짜리 모기지를 얻는 내 집 마련 빚이 가장 오래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의 28%나 매달 비용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세입자 600만 가구는 렌트비를 못 내고 있으며 1,400만 명이나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등 미국의 서민 생활고가 여전하다는 연방 센서스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바이든 미국 가족 플랜의 추가 현금 지원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바이든 인적 인프라 가족 플랜을 독자 가결하기 위한 상원 절차가 개시된 가운데 추가 현금 지원이 절실하다는 연방 센서스 조사 결과가 나와 막판에 포함시킬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연방 센서스가 6월 중순 설문조사한 결과 미국의 코로나 사태 완화, 전면 개방, 이에 따른 경제 반등이 이뤄지고 있으나 미국의 서민 생활고는 아직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연방 센서스 조사 결과 미국민들의 28%인 6,600만 명은 매달 내야 하는 공과금과 비용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4가구 중에 1가구 이상이 비용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입니다. 세입자의 16%인 600만 가구 1,150만 명은 렌트비를 못 내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렌트비를 못 내고 있는 600만 가구는 연방 차원의 강제 퇴거 중지령이 7월 31일자로 끝나고 재연장이 거의 불가능해진 상황이어서 순차적으로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 성인의 10%인 2천만 명은 먹거리, 식료품마저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경제 반등에도 고용 회복이 가장 느려 아직은 먼 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6월 실업률은 5.9%로 팬데믹 직전의 3.5%로 되돌아가려면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4월 셧다운 때 2,200만 명이나 한꺼번에 실직했던 해고 태풍이 이제는 거의 만회됐으나 아직도 미국 내 고용 인구는 팬데믹 직전보다 700만 개 적은 수준입니다. 사람을 구하는 비어있는 일자리, 즉 잡스 오프닝이 930만 개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나 대부분 저임금 단순직이어서 고용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직도 자영업자, 임시직까지 포함하면 1,400만 명이 각종 실업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6월 10일부터 7월 10일 사이에 미 전역의 절반인 25개 주가 연방 실업수당을 조기 종료시켰고 9월 6일이면 연방 차원의 실업수당이 완전 끝날 게 분명해져 실직자들이 심각한 생활고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으로 서민 생활 지원과 경기 부양 효과를 동시에 보는 추가 현금 지원이 절실하며 이르면 7월 중 늦어도 9월에는 민주당이 독자 가결할 바이든 인적 인프라 가족 플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CBS 뉴스는 강조했습니다. WKTV 뉴스 안면택입니다. 자동차 값이 고공행진을 계속하면서 10만 마일 이상 주행한 중고 차량도 지난해에 비해 30% 급등해 신차와의 가격 격차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중고차와 중고 트럭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미국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조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동차 시장이 과열된 지금 10만 마일 이상 주행한 낡은 차도 이윤을 남길 만큼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어제 일요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토요타, 기아 툰드라 등의 인기 중고 차량이 신차보다 더 비싼 가격에 팔리는 기이한 현상을 소개했습니다. 지난해 10만에서 11만 마일의 거리를 달린 중고차는 평균 12,700달러에서 올해는 16,500달러로 가격이 급등했다고 자동차 정보 사이트 에드먼즈닷컴에서 집계했습니다. 이번에 같은 종류의 차량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약 30% 올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0만 마일 이상 주행한 쉐보레 실버라도 1,500의 경우 약 50% 증가한 평균 27,000달러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15만 마일이 넘는 중고 차량도 지난해에 비해 가격이 약 25%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고차 가격 지수는 전체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지난달 6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13년 만에 최대치로 급등했다고 미국 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승분의 3분의 1이 중고차와 중고 트럭 때문이라고 지적됐습니다. 1년 된 중고차의 평균 가격과 신차 가격의 격차는 보통 5,000달러였으나 지난달 80달러로 대폭 좁아졌다고 시장 조사 전문기관 JD 파워가 전했습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해 대중교통을 꺼려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새 차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반도체 칩이 부족해서 발생한 현상입니다. 자동차 수급 불일치 현상이 해결되면 가격이 다시 안정화될 것이라고 해리스 파이낸셜 그룹의 제이미 콕스가 내다봤습니다. WKTV 뉴스 조현우입니다. 연방법원의 판결로 불법 체류 청년인 드리머들에게 추방을 유예해주는 다카 정책에서 갱신은 계속 허용되지만 신규 신청과 승인은 중단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 항소법원에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혀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이지만 드리머들의 불안과 고통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 손을 잡고 미국에 와서 불법 체류해온 청년들인 드리머들을 구제해온 다카 추방 유예 정책이 다시 한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텍사스 남부 연방지법의 앤드류 해넌 판사는 현재의 다카 정책은 연방의회가 행정부에게 부여한 권한을 넘어선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텍사스 등 9개 주정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해넌 판사는 예전과 똑같이 다카 정책을 불법으로 판결한 겁니다. 앤드류 해넌 판사는 다만 현재 다카 정책으로 추방을 유예받고 있는 청소년들은 갱신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히고 신규 신청과 승인만 중단하라고 행정부에 지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연방법무부는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으나 텍사스 지역을 관할하는 제5연방항소법원도 다카 정책을 불법으로 판결할 가능성이 높아 법적 투쟁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할지 불투명하고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다카 정책을 이용해 새로 추방 유예와 워크퍼밋을 신청하고 승인받을 수 없게 돼 자격 조건을 충족시키며 기다려온 수백만 명의 드리머들이 공중에 뜨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다카 정책으로 추방 유예와 워크퍼밋 혜택을 받아온 드리머들 65만여 명은 앞으로도 계속 갱신을 신청해 승인받을 수 있어 큰 피해는 입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카 신청서들이 벌써 극심한 적체 현상을 겪고 있어 드리머들의 불안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올 들어 5개월 동안 신규 신청 서류가 6만 2,600건에 접수됐으나 1,900건 처리되는 데 그쳐 6만 건 이상 현재 밀려있는데 연방법원 판결로 승인이 불가능해져 대거 불안한 신분으로 공중에 뜨게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재 다카 정책을 통해 갱신 신청을 했으나 120일 이상 걸리고 있는 적체 건수도 13,000건에 달해 드리머들의 불안과 기다림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민주당은 이르면 7월 중, 늦어도 9월까지 민주당이 독자 가결하려는 인적 인프라 가족 플랜에 300만 드리머들을 사실상 사면하는 이민 개혁 법안을 포함시켜 추진하려 하고 있어 드리머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